여권의 대선 주자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가 백신 문제를 놓고 연일 각을 세우고 있죠. 이번엔 때 아닌 복싱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맞설 신복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양무, 호남, 쉬무, 대선. 호남을 잡지 못하면 대선도 없다.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받아든 화두입니다. 각각 전남과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기도 합니다. 호남의 친문인 두 사람의 다툼, 결국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서로를 향해선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지금 총리님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똑같은 호남 출신이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셨고 여러 가지 점에서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 전문가고, 네.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은 언론인 출신이고 그런 네. 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신 명실상부한 여권의 대선 주자 1위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다칠 재보선 참패 이후 자맹을 계속하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맞서 신복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제가 추진 중인 신복지제도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복지제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입니다. 다음 달 8일 신복지 2030 광주 포럼 창립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대선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가 정책 중심의 아웃복싱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세균 전 총리는 파이팅 스피릿을 한껏 과시 중입니다. 러시아산 백신 문제로 이 지사와 정면 충돌했죠. 원래 그분이 중대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대본에 참석을 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저로서는 1380만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급한 곳에 그 시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후 경기는 상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경쟁에서 자신이 더 낫다는 점을 설득하고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물러날 싸움꾼 정 전 총리가 아닙니다. 이런 영상을 올려 응수를 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지지도 조사하면은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도는 꼭 필요할 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파이터 본능하면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민당 대선 주자 3사람을 향해 독서를 날렸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아웃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멍청이란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결정 하나로 평가가 끝났다는 겁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 전 총리는 친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 전 교수가 내린 결론,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어대명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런 꼬리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들의 지지 없이는 자기가 후보가 되기 힘든데, 그렇다고 또 그들과 함께 가다가는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다라는 그 딜레마적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타협책이라는 게 3,000원 좀 많은 것 같고, 한 1,000명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 전 교수의 생각과 달리 이 지사는 나름 여유가 생긴 모습입니다. 이른바 대선 경선 연기론. 이전에는 흔들리는 순간 내전이다. 격한 반응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대선 경선 연기론 계속 들고 있는데 뭐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요. 뭐 당이 정하면 우리야 따라야지요. 뭐 근데 제가 출마한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여전히 도지사 재선도 선택지에서 빠진 건 아닙니다. 도지사 재선도 선택지란 이 말. 왠지 민주당에서 나 말고 대선 후보감이 누가 있느냐는 말로 들립니다. 물론 부자 몸조심도 해야겠죠.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일부에선 이런 지역도 나오긴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공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8개월째 거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도층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하면은 중도층 확보에도 열세입니다. 20%대 박스권 돌파. 이 지사도 이 부분이 신경 쓰이나 봅니다. 문재인 정부와 다름을 전면에 내세웠죠. 백신에 이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치고 나갔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함께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경기도의 긴급 TF팀을 구성해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와 연안 방사능 물질 조사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에선 대선 후보 간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지만 야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더욱이 재보선 승리 이후 국민의힘이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일정 의원이 이른바 보수판 DJP 연합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중도의 마음을 잡아 승리했듯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충청과 호남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요 인물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충청에선 윤석열 전 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호남에선 장성민 전 의원을 꼽았습니다. 통합을 위한 세력 교체 신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김동연, 장성민 등이 당에 들어오고 우리 주자들이 함께 경쟁하면 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된 개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당의 우경화 우려에 대해선 미리 예방 주사를 놨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핏값이 없었으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싸그리다 정리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총리 후보군에 오르는가 하면 별의 대안으로도 이야기되고 있죠. 여야 모두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전 부총리도 활동 보폭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고향인 충북 음성을 찾았는데요. 김 전 부총리는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로 통하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이 중요하고 그들의 삶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생각도 수족하는데 내 삶이 하는 느끼지 못하는 좋다면 오히려 화나는 일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과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한 한국 경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김 전 부총리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상황을 비판하면서 미래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는 그때는 화두는 미래입니다. 과거를 못 싸우고 지금 현상을 못 싸우고 진영 논리, 이념 논리, 흑백 논리가 있는지 여러분 미술 지도에 있는 신문이나 방송 기획을 미술하는 것이죠.
이념을 떠나 민생에 방점을 둔 김 전 부총리의 유쾌한 반란, 대선 행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중권, 이번엔 어대명, 여야 러브콜 김동연, 미래보라.